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달곰입니다.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두 번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요. 지난 12월 11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첫 번째로 CTP-59가 사용 승인된 이후로 11일 만에 12월 22일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에서 COVID-19 감염증, 폐렴 동반 등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을 신청했고 식약처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지금까지는 주로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인 GC5131이 투여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 이유는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중증 환자에 투여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형 병원이고 중증 환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많이 신청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중증 환자 대상으로 녹십자 혈장 치료제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후 경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경과가 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으로 계속 나오면서 경증 환자에 투여하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도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대형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이전 아산병원 승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응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이거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사용 승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주치의인 전문의가 기업의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고 식약처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서를 발급을 해주면은 그때 이제 치료제를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약제를 투여를 하죠. 대상 질환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의 판단하에 신청을 하고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는 코로나19 환자에서 투여 가능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면은 대체 치료 수단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인의 자격을 다시 보시면은 사용 승인의 신청 주체는 대상 환자의 주치의이며 해당 질환과 임상의약품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 또 진단서, 동의서,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 자료, 이렇게 꽤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약제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통 의약품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자 동의 시에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과정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바쁜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실 신청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상계 백병원에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두 번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치료 목적 사용으로 투여가 되시는 환자분도 투여 후에 치료가 잘 되시고 경과가 호전되셔서 무사히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또 최신 소식과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번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달녕.